화장품주가 좀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요 고민을 한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드에 대한 영향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었죠. 근데 여전히 뭐 사드에 대한 부분들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사드가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가람 전문위원님은 화장품주들에 있어서 뭐 침체기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가장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제약주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화장품은 정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일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과 이제 계속 사드 보복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수주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면세점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불구하고 왜 화장품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광객이 늘어나서 물건을 면세점에서 많이 사가게 되면 말 그대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우리나라 거를 사야지만 또 실적 개선되고 또 그 해당되는 기업 거를 사야지만 이제 실적이 개선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화장품도 고급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관계도 개선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2주 내로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 선양 지역의 롯데타운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드 오버 이후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재허가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진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하고 이제 중국의 부양 경기에 대한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노동절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명동 거리만 나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이제 명동을 나가면 이게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게 이렇다라고 해서 모든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가고 모든 화장품주가 이전처럼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 종목을 같이 보겠는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먼저 클리오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낙폭 과대가 있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클리오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점포,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점포를 굉장히 줄이고요.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가 있으니 매출의 집중을 온라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는 실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 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요즘에 핫했었던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디비치가 이거는 작년부터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던 제품입니다. 남성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비디비치가 굉장히 인기 많았었는데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대형주 중에 또 하나인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주들은
이런 면세점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된 부분이 되겠는데 개인분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어요. 아모레퍼시픽도 같은 또 중견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많은 분들이 최근 반등 나왔을 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좀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진행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전처럼 중국과 관련되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모든 중국 내수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차별화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화장품주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근데 1분기, 2분기보다도 3, 4분기까지 봤을 때 이 회사가 실적 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거냐에 따라서 그 종목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종목은 조금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3, 4분기나 또는 1년 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위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물려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승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화장품 섹터. 제가 화장품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네. 많이 쓰지는 않은데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이 실적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화장품을 관심 갖고 계시면은요, 일단 정하세요. 색조 화장품 강자를 찾으실 건지, 기능성 화장품을 찾으실 건지, 예? 이런 부분들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이제 그 제품 히트를 어떻게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제품 뭐랄까요? 그 수명이 좀 짧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도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뭐 클리오 앞서 말씀해주신 클리오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 좋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의 차별화 분명히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완제품 브랜드 어느 기업이 히트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랜드 기업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려면은 OEM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도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한국을 좀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주는 또 뭐가 있고 뭐 이런 그 루머들이 막 돌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냥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쯤에서 뭐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